제가 이제 이렇게 조현병과 조울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전에 제가 교육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조울증과 우울증은 증이라 하는데 조현병은 왜 병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증과 병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증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고 병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고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정신과에서의 공식적인 진단적 명칭은 장애, 영어로는 디스오더예요. 영어의 디스오더를 우리말로 장애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표현했듯이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우리끼리 사용하는 그냥 비전문적인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할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식 진단 명칭은, 우울증의 정식 진단 명칭은 주요 우울장애예요. 그리고 조울증도 정식 진단 명칭은 양극성 장애 또는 양극성 정동 장애, 뭐 이렇게 양극성 장애가 이제 조울증의 정식 진단명이고, 그 다음에 조현병 쪽에도 장애라고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조현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조현병을 포함해서 그런 좀 더 가볍거나 심하거나 간에 어찌됐건 이 정신병 증상을, 주요 증상, 정신병 증상이 핵심적인 문제인 쪽을 조현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요. 거기는 좀 더 가벼운 것도 있고 좀 더 심한 것도 있고 한데, 아무튼 조현 스펙트럼 장애 안에 이제 조현병이 들어있는데, 조현병은 우리가 법률 용어로, 자, 원래 이쪽에 학술 용어로는 장애라고 다 붙이는 게 이게 맞는데, 조현병의 경우에 스키조프레니아를 우리말로 조현병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로 되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는 조현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현병이라고 쓸 수밖에 없고,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문서라든지 법안 뭐 등등 이런 데는 다 조현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회 의결로 용어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왜 국회 의결로 조현병이라고 썼느냐? 사실은 이것은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현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엄밀하고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현증 내지는 조현증후군이라고 해야 돼요. 조현증 내지는 조현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에 이게 조현을 이전에 정신분열증이다 해서 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현증이다 이렇게 증이라고 쓰게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이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제때 치료를 안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치료를 받다가도 쉽게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병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자 해서 조현병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용어를 그렇게 쓰기로 결정을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그걸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조현병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학술적으로 보자면 병이라고 쓰면은 오바예요. 학술적으로는 증 내지는 증후군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금 학술 용어들을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학술 용어에서 제일 가벼운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징후, 사인이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징후다. 자, 이게 뭐 좀 어떤 우울 징후가 있다, 불안 징후가 있다, 불안한 사인이 있다, 우울한 사인이 있다. 딱 우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딱 불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좀 낌새가, 혹시라도 불안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울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사고장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미루어 짐작해서 요런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단계를 우리가 징후라고 이야기해요. 사인.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붙이니까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울 증상, 예를 들어서 또는 뭐
뭐 불안 증상, 분노 증상, 하나하나의 증상들이 있어요. 사고장애에서 아까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거 다 증상이에요. 하나하나. 그 안에도 들어가면 더 세부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말이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 저거는 사고장애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고장애가 있을 때 나오는 말이다. 저거는 사고장애가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다. 이건 사고장애가 분명하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증상들. 그래서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강박증이다 할 때는 이 하나하나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예를 손을 딱 씻는다, 자주 씻는다, 이건 강박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의 요 손을 잘 막 씻는 이 행위 자체를 강박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 하나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증상을 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후군도 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요 여러 증상들이 모여서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어떤 말을 중얼거리고 뭐 어떤 보도블록 같은 거 바르는 것도 힘들어하고 금 바르는 거 힘들어하고 뭐 생각이 머리에 계속 반복해서 강박사고, 강박행동뿐만 아니라 강박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하여튼 증후군이라고 할 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보일 때, 그거 우리가 이제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한 증상을 동시에 이것저것 보일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9가지 우울증 증상 중에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일 때, 또 9가지 조증 증상 중에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일 때, 5가지 정신병 증상 중에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일 때, 이런 걸 우리가 다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증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일 때 우리가 증후군이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증이다 할 때는 흔히 증후군을 이야기하죠. 우울증이다 할 때는 우울한 증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인다. 불안증이다, 불안한 증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인다. 정신증이다, 정신병 증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인다. 그러니까 조울증이다, 조증과 울증 증상을 동시에 여러 개를 보인다. 조현증이다 표현할 때는 그런 조현병의 그 증상, 조현의 증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인다. 조현증이다. 이렇게 증후군, 여러 개의 증상을 동시에 보인다. 여러 개의 증상을 동시에 보이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낱개의 증상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손만 하루에 자주 씻는다고 해서 그 강박증이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다른 여러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가 동시에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혹시 강박장애가 아닌가? 주요 우울장애가 아닌가? 불안장애가 아닐까? 또는 양극성 장애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보면 장애가 아닐까라고 비로소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그 여러 개를 동시에 볼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증이라 하거든요. 불안증이다, 우울증이다, 강박증이다, 또 조울증이다.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현증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을 여러 개를 보일 때 그것이 확실한 어떤 원인이 있다, 병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스다, 디지즈다라고 할 때는, 디지즈라고, 질병도 우리말로는 병이다 또는 질병이다 한마디지만 영어로는 두 종류의, 일리스도 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디지즈도 병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디지즈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디지즈라고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병의 뿌리가,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병의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우리가 이걸 디지즈라고 해요. 그런데 병의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대강 실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원인이 대강 이런저런 원인으로 좀 좁혀지고 있다. 실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병이라고, 일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장애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애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정신과 쪽에서 뭐냐면, 정신과 쪽의 질병은 아직까지 병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병이라고 원인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울장애든 불안장애든 강박장애든 공황장애든 조현병이든 조울증, 양극성 장애든 간에 정신과적인 이 문제,
정신과적인 뭐 병이라 하든 증후군이라는 정신과적인 이 병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다.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들어서 이게 뇌에 문제가 있다. 뇌에 도파민 계통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파민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럼 도파민과 세로토닌 계통은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밝혀져야 하는데 이런 거 안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이게 뇌의 질환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측면이 다 같이 작용해서 병이 발병하고 다 같이 작용해서 병이 치료가 되는 영역인데, 의사들은 지금 뇌만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고 뇌에 마치 원인이 밝혀진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뇌에 의심이 되는 수백 가지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어떤 건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병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원인론적 진단과 기술론적 진단이라는데,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가 병을 원인에 의해서 진단을 내려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기술론적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는 막 사람이 몸에 열이 많이 나고 열이 막 40도를 넘나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이래 되면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니까 과거에는 열병이다, 열이 많이 나는 병이다 이래서 치료를 했겠지만, 이후에 이제 원인이 밝혀지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거는 콜레라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콜레라가 되고, 콜레라다, 말라리아다, 장티푸스다, 뭐 등등. 콜레라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겉보기에는 증상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열이 많이 나고 땀 뻘뻘 흘리고 사람이 뭐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콜레라균에 의한 것이다. 그럼 콜레라. 장티푸스균에 의한 것이다. 장티푸스. 말라리아균에 의한 것이다. 말라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론적 진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방금의 비유로 보자면 열병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근데 원인은 아직 모른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의 정신과적인 질환은 디지즈라고는 절대로 말을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갔어요. 일리스라고도 사실은 못해요. 아직까지 원인이 일리스라고 말할 만큼 좁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쪽에 문헌에 보면 사이키아트릭 일리스, 그래서 정신과적 질병이라고 해서 흔히 학술적으로 일리스라고 많이 쓰는데, 아직 일리스라고 말하기에도 못 미치는, 원인이 그만큼까지 구체화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신드롬이라고 말하기는 싫다는 게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면 뭐냐면 증후군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뭐 피터팬 증후군이다, 무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고 병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사람들의 하나의 취향이나 성향인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야.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disorder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disorder는 무슨 말이냐? order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다는 소리예요. 질서가 있다. disorder는 질서가 무너졌다.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질서가 있고 생활의 질서가 있고 여러 질서가 있어요.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어제의 저 사람이 오늘의 이 사람이고 내일의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주변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본인 자신도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는 오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오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디스오더다. 그러니까 질서, 무질서하게 됐다. 비질서하게 됐다. 질서가 무너졌다. 그 말을 장애라고, 그런 의미로 오더가 무너졌다 해서 디스오더라고 용어를 붙였는데, 이걸 우리말로 장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다, 주요 우울 장애다, 공황 장애다, 불안 장애다, 다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 스펙트럼 장애다 라고 하는데, 조현 스펙트럼 장애다, 조현병만 병이다라고 법률 용어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 열심히 잘 받게 하려고 법률적으로 조현병이라고 붙인 것이지, 실제로 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현장애다, 다른 거죠.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양극성 장애다 같은 조현장애다라고 붙여야지 되죠. 조현병이라고 법률 용어를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붙였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장애라는 용어가, 질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애라는 용어도 의사들이 만들어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속성으로 보자면 증후군이다, 여러 개의 증상들의 조합이다. 여러 개의 증상들이 있는데 아직 원인은 모르겠다. 겉으로 볼 땐 열이 나고 횡설수설하고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게 병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그게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과적인 모든 질병은, 문제는 전부 다 증후군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증후군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미국의 의사들은 이걸 장애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장애라고 부른 것이고, 우리나라 한국의 의사들은 한술 더 떠서 법률 용어로 병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린 것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이라고 부르든 병이라고 부르든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조울증, 우울증 하면 조현병도 조현증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 것이에요. 자, 요거는 증과 병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정신질환의 진단 분류 방법은, 그러니까 증후군에 입각해서 분류 진단을 내린다. 증상들이 어떤 종류, 그러니까 뭐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론적으로 진단한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래서 우울과 관련된 증상을 여러 개 보이면 우울장애라고,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여러 개 보이면 불안장애라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그걸 이제 그런 그 장애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증후군에 입각해서 분류와 진단을 내린다. 그래서 증상과 증후군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고 주요 우울장애라고 말할 때, 강박증과 강박장애라고 말할 때 뭐냐면, 우리 요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증상도 우리는 증이라 하고, 여러 개의 증상이 동시에 있을 때도 우리는 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증상과 진단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자,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지금은 조현병이 아니라 우울증이 문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조현병이라고 진단받고 한 6개월쯤 치료받았더니 의사가 지금은 야가 지금 조현병이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뭐 조현병이야 우울증이 헷갈려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